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겠다며 청주 지역 중학교 학교 군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결국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충북대의 용역을 의뢰해 지난 8월에 받은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조정안입니다. 기존 5개 학교군을 6개로 늘리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되도록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산남동에서 갈 수 있는 중학교가 기존 세광중과 운호중, 청주여중과 충북여중 4곳에서 남중과 여중 1곳씩으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또 직지초와 솔바초, 학교군으로 묶인 대성중과 복명중도 멀다는 불만 등도 나왔습니다. 제일 1순위는 이미지죠. 아이들이 다니면서 좀 편하고 좋은 학교? 이번 조정은 솔바초에서 수십 분 거리에 있는 성화중학교로 배정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또 다른 원거리 중학교가 생겨나고 소위 선호하는 학교가 제외되다 보니 일부 학부모는 아예 조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좋은 학교를 찾아가려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그 마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을 나와도 100% 만족은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북교육청은 내년 시행 예정이던 중학교 학교군 확대를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어제가 한글이 창제된 지 573도를 맞는 한글날이었습니다. 도내 곳곳에선 한글 창제 주역인 세종대왕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화선지 위에 정성껏 한글을 써내려갑니다. 매일 쓰는 한글이지만 오늘만큼은 세종대왕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다는 게 정말 너무 약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신기해요. 청명한 가을날, 573돌 한글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종이 꽃다발에 자음과 모음을 이어붙여 예쁜 꽃말을 만들고 어른들은 한글로 된 가운과 휘호를 받아갑니다. 백일장에 나선 가족들은 각자의 깜냥껏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한 그림을 선보입니다. 오늘 한글날이라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왔는데 신나게 놀고 그림 그리고 놀 거예요. 또 다른 한글날 행사장에선 순 우리말의 뜻을 맞춰보고 근데 이 소록소록이란 말의 뜻이 아기가 곱게 자는 모양이다. OX.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바꿔보며 한글의 소중함을 아로새깁니다. 순 우리말이라고 생각하고 쓰던 게 아니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글날을 기념해 펼쳐진 다양한 행사들은 한글이 우리 민족 최고의 창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도 한글날을 기념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영화 말모이의 제작 동기가 된 큰 사전과 주시경 선생의 한글 교재로 추정되는 조선 말갈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이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조선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전 만들어야죠.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일제강점기에 말을 지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담은 영화 말모이. 주시경 선생 등에 의해 1910년대 최초의 현대적 국어사전 원고가 편찬됐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끝내 출판은 무산됐고 40년이 지난 1957년에야 큰 사전으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한글반포 573주년을 맞아 큰 사전 등 한글 관련 작품 8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게아날이란 말은 한글을 가게아 거겨 하면서 배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이후에 1938년이 되면서 이 이름이 한글날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한글 문법서 최연배 선생의 우리말본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강습할 때 애용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말갈 등 희귀 자료들입니다. 영화나 책에서 봤던 큰 사전과 독립신문을 직접 본 학생들은 한글의 소중함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것 이외에도 그 만들어진 한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박물관 속 작은 박물관은 오는 31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보도자료에 외국어와 외국 문자 사용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도자료 160건에 사용한 외국어와 외국 문자는 모두 247개로 보도자료 한 건당 1.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양 영춘에 사는 승준이는 다둥이 가족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겠지만 가난한 승준이 내의 하루하루는 늘 고단함이 배어 있는데요. CJB는 승준이와 2명의 동생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 동생에게 희망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과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천장, 손바닥만한 주방이 승준이네 5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쓰러질 듯 낡은 벽은 서리만 내려도 외풍 탓에 한겨울과 다름이 없고 또 환기가 되지 않아 곳곳마다 곰팡이가 극성입니다. 방에서 한참 떨어진 재래식 화장실은 밤에는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곧 승준이의 셋째 동생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승준이 엄마는 새 생명에 대한 기대에 앞서 아이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풍이 있어서 애들 씻기기가 좀 많이 해요. 추워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애기들이 좀 힘들어하죠, 많이. 임종 직전까지 온갖 병치레로 고생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느라 승준이네 경제 사정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초 가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말 그대로 5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 이자 갚아 나가고 이제 원금도 제대로 못 갚으면서 그냥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이제 그 아빠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을 통해 승준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ARS 전화로 한 통화에 3,000원의 성금을 모아주시면 승준이와 3명의 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민방에만 적용되는 의무 편성 비율의 과도한 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공영방송인 KBS보다도 3배에서 10배 이상 높은 비대칭 규제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CJB를 비롯한 2차 지역 민영방송의 자체 편성 비율은 29%가 넘습니다. 하루 동안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29% 이상을 CJB가 직접 제작 또는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KNN 등 1차 지역 민방의 자체 편성 비율은 31%가 넘고 3차 민방도 23% 이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지역 총국은 10%, 지역국은 3% 이상만 편성하면 됩니다. 지역 MBC는 아예 의무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편성 비율이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지역 민방의 제작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 민방이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프로그램을 채우다 보니까 채우지도 못하면서도 프로그램 질은 떨어지고. 여야 의원들은 지역 정보와 지역 문화 창달이라는 당초 취지는 알지만 매체 급증과 광고 시장 침체라는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독소 조항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제작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수중계 비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선 당장 수중계 비율 문제를 줄여야 됩니다. 또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민방의 의무 제작 비율 규제를 푸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등 전국 산업단지 14곳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충북의 경우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등 3개가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하이테크 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도내 65곳의 주요 도로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로 지난 7월 31건이던 도내 음주교통사고는 지난달 61건까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62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 차량이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당시 발생한 파편으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한국병원 인공신장센터 개설 20주년 기념 강좌가 오후 3시 신관 10층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사랑의 연탄 나눔 모금 행사가 오전 11시에 시민회관 광장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어린이 119 안전문화 대축제가 오전 10시 화랑광원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청주를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 10도를 밑돌며 아침까지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11도, 충주, 보은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8도 등 18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